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돈은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치미의 진행자 YQ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암 임금 격차를 잘 못 느끼는 미곰입니다. 아, 남녀가 아니라 연암이에요? 저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남녀가 아니라 연암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바라시합니다. 네, 여성 박모찌입니다. 네. 유일한 여성. 사실 원래 마르타님이 함께 하시기로 네. 했었는데 오늘 또 개인 사정상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을 새 땅에 띄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도 힘드네요. 정신적인 에너지에 많이 소모합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꽤 그래요.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3개째 녹음을 하지만 청취자들은 이제 일주일 만에 처음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힘차게 갑시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남녀 아니 연암 임금 격차입니다. 기사는 제가 사랑하는 시사인의 기사들에 참고했습니다. 참고한 기사는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어떠셨나요? 저희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는 저출산 국가라는 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임신해서 이제 산부인과 갔을 때도 엄청 오래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대기가 한참 돼서 이제 원할 때 어린이집을 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소아과를 가면 엄청 또 많이 기다렸다가 하고 라고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닌 지역은 또 이런 것처럼 이 연암 임금 격차 같은 경우에도 제 직종이나 와이프 직종이나 이게 크게 체감하진 못하거든요. 저야 다들 그냥 호봉에 따라 받는 거고, 그리고 와이프네 직장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 느끼지만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그 생활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 기사를 보고 그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 문제의 한 꼭지를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그래도 미곰님 정도는 그래도 현실을 잘 인지하고 계신데 일부 멍청한 사람들 중에는 내 주위에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연구 결과나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거짓이라고. 아닌데. 예, 그 지구 평평하던데. 약간 지구 그런 평평선. 그런 개념이죠. 네.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멍청이들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 박무진님은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기사를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현실에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야 나아졌지만 갈 길이 멀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으로 읽고 또 공감하면서 보았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라기보단 여전한 거죠. 음. 우리나라가 질문 중에도 있지만 26년째 지금 이 OECD에서 부동의 남녀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저출산율, 자살률, 노인 빈곤율, 안 좋은 건 죄다 1등이야. 좋은 거는 1등 못해. 예, 그런 나라입니다. 왜 치안 높잖아, 치안. 치안? 네. 치안 높죠. 예, 그거 그나마 높긴 한데 인터넷도 높고. 근데 사실 그 좋은 거에 비해서 안 좋은 게 높은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저는 이 기사 읽고 갑갑했습니다. 답은 있지만 그 답으로 이르는 길이 너무 길고 험난하기 때문이죠.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남녀 임금 격차는 일부 여성들의 억지 주장일까요? 아니죠.
뭐 여기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나오는 이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직장 환경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직장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회사 다니고 하는 걸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닌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도 임금을 적게 받는다던가 여성인데도 임금을 많이 받는가 이런 예외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죠. 있지만 이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막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의 케이스 내 주변은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뭐 우리 거기는 안 그런데 그런 너네만 안 그런 거고 이 들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그래 당연히 당신의 주변 환경은 안 그럴 수 있지.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을 돈 받고 이 사람들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모찌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 일부 여성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왜 생각할까? 저도 이쪽에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보수의 차세대 대표 주자인 이준석 의원님이 그거 잘하시잖아요. 이 여성 프레임. 예. 여성이랑 남성은 동등한데 여성들이 그 지금 그냥 생떼 부리는 거다. 트집 잡는 거다. 단체로 그냥 이렇게 어떤 남성한테 차별받고 있다 환상에 빠져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죠. 아니 근데 뭐 그 이준석 의원 말고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댓글만 보더라도 막 이런 걸 그래서 이준석이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있으면은 뭐 전 거기에다가 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걔네들이 진짜 이상 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대한민국을 살아가기에 좀 안전하지 않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거는 확실히 그 나와 있어요. 맞는 건데 근데 그거로 플러스로 우리가 어쨌든 세계의 각 나라의 여성들을 연구를 통계를 돌려봤으면 세계 남성들 중에 우리나라 남성들도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고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자들은 자기도 취직하기 빡세가지고 막 빌빌거리고 막 공무원 시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여자한테 밀리는 것 같은데 여성이 불안한 거네. 남성한테 차별받는다 여성이 남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불행 배틀을 하는 거네.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제대로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성이 우월한 세대의 그런 혜택들을 받지도 못했는데 자꾸 여성이 그 약자인 남성 자기 자신보다도 더 차별을 당한다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주변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 사례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공부할 여유라든지 마음에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여유가 부족하고 각박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그냥 내가 살기에도 지금 벅찬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들이 자꾸 뭐 일베라던가 이런 애들이 자꾸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그런 거죠. 자기를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맞아요. 연민. 그 인터넷에 그런 것 되게 많잖아요. 누가 더 불행한가.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 걸 해서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또 꽤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박모찌님 마저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일부 여성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여전한 사실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 역시 이 오늘 기사도 그렇고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남녀 임금 격차가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 자기 눈을 타조랑 같은 거죠. 자기 눈만 가리는 거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야. 그런 거죠. 바본 겁니다. 예, 바보예요. 아이 모르면은 좀 모르는 것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남녀 임금 격차를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직접 경험한 거는 뭐 알바를 할 때 뭐 남자 알바생, 여자 알바생 시급이 따로 다르게 시작한 것도 없었고 직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월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요 질문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거는 저희 직종도 그렇지만 그냥 공무원들도 그러겠지만 군대 갔다 온 거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봐서는 남자들은 그 군대 갔다 와 있는 동안 뭐 저희 사범대생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더 빨리 학교를 다녀서 취업을 해서 먼저 일하고 있었으면 어차피 호봉은 같은 나이대로 보면 맞춰지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군대 갔다 온 물론 해줘가지고 쳐주는 게 감사한데 내가 군대 갔다 온 게 이게 내 경력 호봉에 하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출산 호봉도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출산 후봉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육아휴직을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더 이상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히 출산하면 당연히 뭐 반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게 그걸 맞춰서 내는 게 네. 일반 보편적인 상황이 네. 됐고 남자 육아휴직도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쓴다고 했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요새 그래도 네.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1년을 호봉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뭐 진짜 인정해주네. 2년까지 뭐 쓸 수 있나? 3년인가 아무튼 쓸 수 있는데 네. 1년까지는 유급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최대 근데 급여가는 뭐 많지는 않아요. 최대 150인가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육아휴직 기간에 1년을 그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서 육아휴직 1년을 하면 어차피 한호봉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막 아기를 키우는데 1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2년을 간다고 치면은 또 그건 또 1년밖에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뭐 제가 정확하게 임금 격차의 차별이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 정도는 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좀 이런 요상한 약간 잘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거 바라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여성 중에서는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눈치 안 보고 받고 싶으니까 그런 게 보장되어 있고 갔다 와도 경력이 좀 단절돼도 괜찮은 돌아올 직장으로. 수 있는 네. 걱정하지 않고 네, 그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아쉬운 것,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건 역시 공무원이 다 그것 때문에 되려고 한다는 게. 그리고, 그렇죠. 네, 저는 저도 이제 회사를 경험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여초 집단의 회사를 다녔던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좀 의아했던 거는 임원들은 다 남자였어요. 네, 이사들은 그게 바로 유리천장이죠. 한 명 빼고 다 남자였어요. 아무리 직원 수가 여초 집단이어도 임원들은 다 남자였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네, 과장 이상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회사들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진이 안 되는 건가요? 승진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출산과 육아 관련해서 조금 경력 단절이 일어났을 때에 승진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직장으로 못 돌아오는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손이 많이 갈 네. 때이거든요. 부모님도 많이 학교에서 부르고 네, 네. 아이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달려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자랑 남자가 대부분의 가정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대기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엄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임원들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임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임금 격차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분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인가 정도 어떤 교육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막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이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휴직도 아마 있었을 텐데 휴직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나왔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조금 텀이 씨 애를 셋을 낳으셨어요. 한 3살 텀?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못 하신 거죠. 그쵸. 2년 3년 텀으로 하니까 그 한 6, 7년을 주르륵 일을 못 하니까 그러고 나서 애들 이제 좀 크고 이제 본인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경력으로 어딜 뭐 경력직으로 가는 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그 경단. 차라리 그 회사에서 이렇게 휴직하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막 누가 봐주고 해서 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충분히 임금도 더 올라가고 했을 텐데 결국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일반 그냥 그런 회사 같은 데서 격리식으로 해서 월급이 많지 않게 근데 그래도 본인은 지금 월급에 뭐 만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일을 안 하다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 좀 보탬이 되고 하니까 네. 본인은 만족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예전 생각을 하면 그때 휴직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휴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매번 배워야 되는 그런 직종인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복귀를 한다고 해서 실무에 예전만큼 투입이 못 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기가 직위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전만큼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자괴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직위는 있는데 이전만큼 일을 안 하는데 돈은 똑같이 주면은 개꿀 아니에요? 근데 평가가 그만큼 못 받으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거 모르겠고 청소나 뭐 조리, 아니면 캐셔 같은 그 저임금 저숙련 노동 시장에는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가 더 많다는 거는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아주머니들이 많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청소나 조리 쪽을 다 해봤는데 뭐 노가다도 해보고 캐셔는 안 해봤는데 확실히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임금 격차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시장에 많아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 고임금 고숙련 노동이나 아니면 뭐 고임금 관리직 자리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 중에 하나죠.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 순위에서 부동의 1위 대단한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임신과 출산이죠. 왜냐면 뭐 저도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게 그동안은 알고만 있고 듣기만 했던 것들을 몸소 체감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경험을 하고. 근데 사실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서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네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어쨌든 여성의 몸에 부담이 가는 거고 어쨌든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실 요새 보통 출산휴가 3개월인데 3개월로 몸이 회복되기가 그리고 3개월이 그냥 출산하고 3개월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2달 가량을 아기를 낳고
그리고 2달가량 몸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아이가 힘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몸도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직장에 나가게 되면 뭐 아이를 보는 거가 좀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거에 어려움은 뭐 그러니까 좀 한 시간 동안은 안 보지만, 그래도 직장에서의 우리가 겪는 그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육아를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을 출산휴가를 갔다가 바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막 그러겠네요. 옛날 선생님들 보면, 야, 우리는 옛날에 그냥 아기 나면 한 달 뒤에 바로 나오고 뭐 그랬어. 다음 날 출근했어. 맞아. 예. 왜 그랬어? 아기 낳기 그날까지 출근하고 저녁에 가서 아기 낳았어. 뭐 이런 맞아. 분들 있지만, 뭐 그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산모를 위해서 안 그러는 게 훨씬 건강한 게 좋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출산휴가를 해서 여러 이유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경력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뭐 저희 쪽처럼 뭐 1년 육아휴직 한 거를 호봉을 채워주면은 좋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런 제도가 없는 데는 그냥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찌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도 점점 밀려나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 골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OECD 회원국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은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국가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질을 따지지 못하고 최소한의 것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자가 피해갈 수 없는 게 어쨌든 그 임신과 출산 안 하면 되지만, 뭐 그렇죠. 하게 되면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대신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육아는 뭐 같이 한다고 쳐도. 네네. 그랬을 때 몸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단절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서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청소, 조리, 캐셔 이런 일들이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불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필요하죠. 네,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몸을 쓰는 우리가 일종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종도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라서 붙잡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우리 조선시대 때도 다 흰 옷 입었잖아. 아무튼 저는 이게 결국 어디서 기인했냐 하면은 역시 경단입니다. 경단. 이 기사에 출처에도 있지만, 그 이번에 노벨상 받은 그 골딘 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경단 때문에라도 그래도 더 저출산, 이게 또 저출산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 두려우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자기 커리어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애는 안 낳고 싶어 하고, 그것도 영향이 꽤 크겠죠. 당연히 여성도 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고, 그 커리어 하이를 찍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여성한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나라는 망해가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박모찌님이랑 연애를 막 하는데, 이 결혼할 때 돼서 우리 결혼하자 하면 너무 좋아 해서, 나는 애기 둘을 낳고 싶어. 근데 박모찌님이 나는 애기 생각이 없어. 난 이 경력 단절되는 것도 싫고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해서 나는 딩크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 그만 헤어지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지. 그래서 근데
광고주님이 저 새끼는 쓰레기다. 나를 뭐 애 낳는 기계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볼 보통 극단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건 아니라고 가거든요.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나의 개인의 가치관이 있으면 아기를 낳고 싶으면 물론 지가 낳은 거 낳지는 않지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남자분들이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자 그쵸. 똑같이 일했으면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만난 이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예요. 저보다 조금 어린 젊은 부부인데 남성분만 지금 일을 하고 여성분은 일을 안 하시는데 근데 뭐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막 일하려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뭐 두 분 뭐 이렇게 뭐 자녀 계획은 없어요. 저 자긴 싱크래요. 싱크가 뭐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봤는데. 싱크 딩크는 둘이 같이 일하면서 돈을 안 버는 거고 아니 애를 안 낳는 거고 싱글 인컴. 그러니까 혼자서 돈을 벌면서 애 안 낳고 자기 싱크라고 해서 거의 남편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싱크. 그것도 약간 뭐 그럼 결혼하기 전에 합의를 봤었어야 되는 거 둘은 같긴 싱크가 한데 잘 안 맞았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재밌네. 결국 서로의 가치관을 잘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대체적인 그 시대 정신은 그러니까 대세적인 가치관은 이렇게 애 키우기 팍팍한데 웬만하면 애 낳지 말자라는 추세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 물론 미국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애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애를 낳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애국자분들도 계시지만 애국자의 마음으로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뭐 저는 이런 어쨌든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애국을 하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애 안 낳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애 안 낳고 딩크로 사시는 분들이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애 낳는 사람들 절대 비난 안 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저도 저 대신 낳아줬다고 생각해서 아주 존경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성이 그렇게 경력 단절 없이 출산과 임신 그런 거 해결됐어. 네. 경력 단절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한 꼭지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주요한 문제고 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런 회사의 문화와 뭐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과 뭐 여성에 대한 혐오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주요한 큰 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 임금 격차가 단순히 그 임금의 격차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그 생산권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자기는 원치 않은데 경력이 단절이 되고 자기는 원치 않은데 임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차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국가에서 나서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로 명백한 그 차별의 사례 아닙니까? 임금 격차랑 이 경력 단절. 그렇죠. 그냥 딱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자기는 돈 벌고 싶고 근데 돈 못 벌어. 그게 당연히 차별이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관리직 되고 싶은데 여초회사인데 그거 졸라 웃기잖아. 다 직원들은 다 여자야. 근데 어느 직급 이상 뭐 이사부터는 다 남자야. 그것도 맞아요. 웃기잖아. 그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지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좀 물론 그게 해결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리자급의 남자가 많은 이상 남자는 남자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렇죠. 입장을 팔은 안으로 굽지.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여성의 입장을 대표하진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성은 절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와 같은 네. 그런 그렇죠. 맥락인 거죠. 네,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가 여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차지할 수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는 좀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부터 딩크인데 뭐 아 그러네. 근데 힘을 쓰지 않겠죠. 대통령 딩크였네.
아 다행이다. 근데 근데 딩크라서. 여성 대통령이 또 마음이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뭐 공주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긴 했죠. 덕분에 꼭두각시 대통령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법을 공부하러 네. 독일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케이스가 다 있어요. 개꿀. 어, 개꿀. 아무튼 네.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 받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을 구절만 떼서 읽었을 때 큰 위험성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뭐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딱 요것만 보면 그 전에 우리 지난 시즌에서 비혼주의자 마리아 했을 때 바울은 여현 분자인가 뭐 약간 요 텍스트 나왔을 때 지금 보면 여현 분자가 맞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시기에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디모데전서에 여기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저희 애기 내일 유아 세례를 받기로 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고민이 된다. 근데 아마 안 받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와이프는 받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아이들을 그 신앙적인 훈련과 교육을 하는 거를 주체를 엄마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뭐 흑인이나 황인이어도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 황인이나 흑인 같은 애가 태어나도 자기는 유대인인 거예요. 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뭐 동양인이나 뭐 흑인이면은 아무리 유대인처럼 생겼어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1급 유대인 뭐 이런 거네요. 아예 유대인이 아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목의 중심이네. 네네.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런 것처럼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과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옛날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은 이게 훈련시켜서 젊은 여자들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좀 또 다르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 시절에 그랬다고 지금도 사실 뭐 그 일반적인 이런 맥락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로 치면은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출산휴가를 당연히 3개월 들어가고 기본으로 육아휴직을 1년을 들어가가 보통의 맥락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난 육아휴직 싫고 나 계속 일하고 싶은데 하고 출산휴가 3개월 하고 복직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게 그 시절에는 뭐 일반적인 그 교육 방법 일반적인 론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해야 진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우리 시기에 대통령도 딩크인 이 시절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직조가 되어 있어서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로줄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인 거고 네. 우리가 가로줄은 이제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인데 이걸 쓰여졌을 때 당시의 삶을 봤을 때는 사실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해주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네,
여성을 위한 여성을 위한 어떤 구절이다. 구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때 시대를 보면은 저 때는 다 10대 때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예. 미성년자,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14세 이상 되면 네.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4세, 15세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경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우리 애들도 만 14세가 되면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게 하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 시절에 고딩엄빠를 그랬다고 만들 수 없지 우리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네네. 근데 이게 이 구절 자체가 지금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 예를 들면 그런 민자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자녀를 사랑하고 뭐 신중하고 순결하고 뭐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지이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뭐 어떤 사회적으로는 좀 구리다고 볼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이게 충분히 먹혀들 수 있을 만한 멘트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의 그 권위를 토대로 이런 말을 하면은 솔직히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반박하기가 힘들지. 그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경력 단절 때문에 좀 임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거는 네가 감안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나는 와이큐체님이 말하는 이게 지금 시대에 그 좋은 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 구절로라고 하는 것도 일부 동의를 하고 저는 이거를 젊은 남자들도 이 남자로 바꿔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젊은 남자들을 훈련시켜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지라고 아내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 시대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남편이라고 순결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아내랑 자녀 사랑하지 않고 집안 살림 하나도 안 하고 어질진 않고 맨날 집이나 어지르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은 잘 벌어. 고민해봐야겠다. 얼마나?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절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은 교회는 가부장적인 그 마인드로 찌들어 있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충분히 그냥 어느 정도 이 기독교의 마인드에 계속 계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 역시 저도 뭐 미고님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그 시대적 맥락을 다 뭐 박무진님도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시대적 맥락을 감안해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적 맥락 그리고 이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지 뭐 단순히 구절만 떼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천지랑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이런 차이점 가부장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추세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위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융통성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를 뭐 그렇게 받아들여서 뭐 임금차별을 정당화한다면은 연함의 임금차별 정당화하면 그거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연함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임금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었나요? 뭐 포도밭에서 늦게 온 애들한테 늦게 똑같이 주고 뭐 요런거나 아니면은 늦게 가야지. 뭐 한 달란트를 뭐 묻어놓은 뭐 물론 그건 돈에 대한 이건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과부의 두렛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죠. 세리는 약간 비난받는 직업 뭐 이런 것처럼 좀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약자와 함께 계시고
약자를 좀 더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오면 약자는 누굽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약자인 거거든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하면서 뭐 모르겠죠. 이렇게 샥 해가지고 뭐 황금이 떨어지게 하실지 뭐 샥 하면서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시던 뭐 뭔가 길을 열어주시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생겼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좀 너무 돈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격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나요? 작은 건 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뭐 보통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뭐 보통은 불행은 막아주더라 돈이 뭐 그쵸, 이런 그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을 벌고 뭐 이런 시대가 되지, 그런 경지가 되지만 그냥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월급 받아서 쓰고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정말 내가 최소한의 생활이나 그리고 뭐 진짜 하다가 뭐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번 달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는 정도가 됐을 때 사실 이 격차에 대해서 더 상실감이 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가 되고 뭐 그런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연함이든 남녀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나는 아까랑 똑같은 거. 나는 안 그러는데 내 그렇죠. 주변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그 사세라는 말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사실 거기는 진짜 완전 그 사세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현타가 오지 않게끔 해하려면 돈에 대한 이런 것들에 내가 좀 이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렵죠. 누구라고 그냥 돈에 집착하고 돈을 잘 벌고 싶고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시기가 나고 뭐 이런 걸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건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 각국의 그 가치의 중요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선진국, 후진국 뭐 그런 거에 따라서 1위가 가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1위가 돈이 나왔더라고,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뭐 BBC나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해외 언론들에서도 대서특비를 할 정도로 근데 우린 센세이션했는데, 막상 놀랍지가 않아.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근데 되게 슬픈 거죠. 그리고 2위가 건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위가 다 내 자신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단순히 그 결과나 그리고 이 임금격차가 그 26년 동안 부동 1위를 유지했다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속이 굉장히 골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거지. 너무 엄청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근데 이제 막 부장 달고 뭐 임원 되고 뭐 상무 전무 됐어. 근데 이제 성공했어, 사회적으로는. 근데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지. 뭐 관절염 걸리고 뭐 어디 고장 나고 눈 한쪽 안 보이고 뭐 간암 생기고 그런 몸이 이제 완전 망가진 거야. 근데 이걸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지. 성공을 하고 이제 슬슬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마탱이가 간 거지. 근데 이미 내 마인드나 그런 거는 다 절여져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느껴요. 그냥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다. 인식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예.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MZ 그리고 90년대생 그리고 80년대생까지 포함하면은 그 과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그 어떤 세대보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사고, 돈이 최고야, 너가 성공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돈 많이 벌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주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막상 커보니까 막상 내가 알던 현실, 내가 봤던 뭐 부모님, 내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판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그런 그러니까 입시 보는 인원수 이렇게 학생 고3 수를 보면은 그 한창 가장 많은 시기에 있을 때 제가 그 시기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에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때 싸이월드 한창 유행했을 텐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교훈에 뭐 오늘 뭐 책 한 자 더 보면 내일 남편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남편 맞아. 얼굴이 바뀐다. 아 아니다. 와이프 얼굴이 맞아. 바뀐다. 남편 직업이 바뀐다. 뭐 그리고 뭐 1, 2, 3등급은 뭐 치킨을 시켜 먹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튀긴다. 뭐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뭐 이런 거를 약간 자극하는 거죠. 그렇지. 자극시켜서 저급해라.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시 여겼지. 당연시 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경쟁이 너무 당연했었고 당연히 거기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야 대학만 가봐. 대학만 가면 괜찮아 라고 했는데 원래 대학 갔는데 더 빡세게 뭐 스펙 쌓고 학점 관리하고 그래서 야 대학 해가지고 직장만 가고 직장 가니까 또 빡세게 또 하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성공 공식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확실한 거지. 저는 그런 경쟁 사회를 관통하면서 살았는데 경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 보여요. 왜냐면은 운동을 했었으니까 운동도 그냥 경쟁이잖아요, 완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니까 그냥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쟤를 이겨야지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그냥 대회 나가면 뭐 메달 따오고 뭐 약간 이런 실력까지 된 거죠. 그냥 그래도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또 메달 따러 나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잠만 자고 그러니까 그 수능에 치열한 이거를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 정말 대학을 갔다가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전문대를 갔었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굉장히 운이 좋게 또 편입을 하게 됐어요. 편입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운이 좋게 편입이 됐어. 그리고 또 편입해가지고 학교 다닌 다음에 또 운이 좋게 또 교사도 임용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늘 뭐 운이 좀 따르셨네. 운이 뭐 우리 세상 말로 운이 따른다고 우리 교회 같은 데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라고 했지만 뭐 누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뭐 그렇게 돼서 그런지 크게 뭐 지금 일할 때도 그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그런 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자기가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서 뭐 분위기를 자기가 자기 위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욕심내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라온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 야 너는 꼭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집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는 엄마 아빠가 다 검사 변호사기 때문에 너도 법조인이 되라. 그 푸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되면은 아 그래야 되는 보다 하고 애들이 당연시 여기는 거지. 당연시 돼버리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두 분이 자녀를 낳으실지 안 낳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시면 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청소년부 교사했을 때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뭐 부탁을 해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뭐 강의 같이 뭐 간증이죠, 간증. 네.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지금 좀 지나가지고 이런 비슷해서 아이들이 너무 지금 애들 맨날 그 얘기하거든. 자기가 성적이 얼마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뭐 어느 대학을 갈 거고 하는데 중요한 이 가치관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맞아요. 변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그래도 그래서 임금격차랑 이어지는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그 특유의 그 경쟁과 비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저출산 문제까지 해서 다음 성취에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은 뭐 남녀 격차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여성 약자로서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차별당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왜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는지, 그리고 왜 경력 단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으로 나설 것 같다. 또 십자가를 매실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 십자가 이번에는 뭐 광화문 그 이순신 동상 앞에 세워지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기사에서는 이 쓰신 분의 뭐 통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잘 제안을 해주셔서 좀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뭐 제가 저희 지난주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뉴스엔조이 시간에 결국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뭐 어쨌든 국가에서 정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회사만의 문화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풍. 예, 사풍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는 여기는 그래 남자 육아휴직이 되지만 갔다 오면 뭐 책상이 없어지는 곳이 있다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뭐 정말 자유롭게 쓰는 데도 있는 것처럼,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꼭 내가 관리자가 되고 이 위에 고위직이 되지 않더라도 내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 한 명씩 이렇게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좀 결국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그리고 육아직 이런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근데 그 문화라는 게 참, 아까도 여기 이고님네 오면서 제가 모찌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문화가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이 있다고 봐요. 문화라는 게 바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크고 무거운 열차 같아가지고, 이거 뭐 바꾸려고 해도 뭐 열차나 배는 멈추려면은 자동차처럼, 뭐 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엔 일반 승용차보다 그 제동거리 훨씬 길잖아요. 네. 근데 뭐 열차는 마찬가지로 배는 거의 몇십 킬로 돼요. 특히 뭐 유조선이나 그런 그 배수량이 큰 배일수록, 그런 것처럼 한 번 바뀌긴 어렵지만 한 번 서서히 바뀌게 되면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문화가 바뀌려면 그 제도가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지 문화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뭐 입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남자고, 그리고 그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
전 진짜 그러니까 다 죽는다는 게 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뭐 은퇴를 하든 그 자리를 좀 더 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채워야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채워야지 바뀐다고 세대 보거든요. 교체가 돼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방송 예능 이 개그맨들 비롯해서 예능을 보면은 유재석,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몇 년 동안 그 영향력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둘이 같이 엑스맨 했을 때가 둘 다 30대였거든요.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 했을 때도 30대 다 30대였어요. 뭐 하하 홍철 뭐 여기 다 30대였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50대가 됐을 때도 대체제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새 좀 찾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나마.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뭐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뭐 이런 주요 사람들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없을까?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텐데 당연히 있지. 그냥 사회가 원래 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기존대로 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그치. 편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구오락실 보셨나요? 네. 예, 몇 지구오락실에 번 되게 봤습니다. 그 진짜 새로운 인물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꾸렸는데 그걸 꾸릴 때 나영석 PD한테 주변에서 너무 도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하더라도 거기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놀라운 토요일에 신동엽 씨 같은 사람이 했는데 중심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늘 거기 아저씨처럼 있게 돼버리는 게 요즘에 그 현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인물들을 하는 거를 어려워해서 뭐 지금 저희 학교로 치면은 그 학교에는 부장 교사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 주임 뭐 이런 사람도 결국 부장인데 학생 부장. 저희 전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는 부장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7년인가 8년인가 교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있는 동안은 부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계속 부장을 하고 뭐 그냥 한두 명 정도만 바뀌고 하는데 다들 부장을 계속하면 이제 부장을 그만하고 싶어 해요. 힘들지. 네, 그러니까 담임 교사들은 애들 관리하고 뭐 이런 학부모 응대하는 게 사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장들은 그런 거에서 좀 덜하지만 자기가 맡은 그 부서의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그래서 그 부장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자기 내년에 부장 안 하고 담임하겠다라고 해도 계속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교장이 시키면 해야 되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교장 선생님으로 바뀌고 나서는 뭐 그만하겠다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지금 교장 선생님은 본인도 워낙 부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이게 뭔가 설득하고 좀 부탁하고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장 선생님은 그냥 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근데 이게 진짜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기인했냐라고 보면은 생각을 해보자면 경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경쟁 문화에서는 지면은 도태되거나 그치. 이 게임에서 그냥 탈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갔지만 사실 경쟁 문화라고 하지만 뭐 어떤 한 예를 들면 뭐 취업이라든지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여러 소위 말하는 그 인생의 경쟁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도태됐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막 나락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죠. 뭐 다만 다른 경로를 걸을 뿐이지. 근데 그런 방송들은 자기네들이 만약 뭐 지구락시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신동엽이나 강호동이나 그런 유재석 같은 MC를 안 세웠는데 망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영석은 뭐 그렇게 해도 자기가 자기가 그만한 그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게 뭐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실수를 하면은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용인이 되어야지
뭐 실수를 통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네. 거고 그런 건데 좀 그거에 기인하지 않을까?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그 너무 심각한 경쟁 문화 때문에 네. 예, 그 두려움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맞아. 저도 한때 그 회사에서 조직 문화 팀에 있었거든요. 오, 근데 무서운 팀에 계셨네. 그 사내 문화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결국 이익 집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왜 복지를 만들겠어요? 그 복지를 누리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 기인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차별을 없애는 문화가 도입이 되려면은 국가적으로도 그게 옳다, 그게 너네 이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여성이라고 해서 지능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새는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리죠. 네, 능력이 있고 지능이 좋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가려면은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베를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쪽에 이제 복지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를 안 낳으면 손해인 거예요. 뭐 출산 휴가나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세금도 뭐 70% 감면이 되고 막 이러니까 안 낳으면 손해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제도적인 걸 좀 뒷받침해주고 그런 게 선 영향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애 안 낳는 거는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아닌가요? 네. 아 이건 실제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나 혼자 산다랑 그런 홀로 사는 솔로 문화가 저 발달해가지고 다들 결혼 안 하고 저 딩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딩 엄빠 보면은 고딩들이 막 엄빠가 되고 싶어 하면 그런 거죠. 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악플을 단대요. 네. 살벌하게. 근데 진짜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엔 뭐 돈을 쓰고 돈이랑 시간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그 여유가 있어야지 애를 키우고 낳는 건데. 아니 그리고 뭐 제도적인 것과 플러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 인식 문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순서가 있다면 제도가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인식이나 문화가 따라간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 회사는 일정 이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 근로자를 꼭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벌금 내면 돼요. 벌금 내면 되는데 그 기업들이 그냥 여기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시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벌금 내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벌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에서 홍보 차원으로 자기네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이 정도나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이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보면은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 사내 카페에서. 근데 바리스타 가고 싶어해요. 장애인들이 다들. 그것도 되게 좋은 직업이죠. 거의 탑 장애인 그 고용 쪽에서는 거의 탑급 진짜 훌륭한 탑티어들. 사내 장애인으로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업이 좋은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복잡하고 그냥 벌금 내. 벌금이 맞아요.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는 되어 있지만 인식과 문화가 그 회사에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할리스나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은 그 두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티가 난 사람이 있지만 그 보통 비전문가들이 봤을 땐 티가 나지 않는 장애인 그 근로자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 쪽 사람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보통 장애인 근로자들은 한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해요. 왜냐면 8시간 풀 근무를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4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되게 삶의 질도 괜찮고 4시간 근무하는 게 그래서 어떨 때는 가면 있고 어떨 때는 없는데 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할리스, 그러니까 사내 바리스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나 할리스 이런 데 가면은 커피는 손을 못 대요. 보통은 뭐 쓰레기를 정리한다던가 그쵸. 그냥 그런 정리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꼭 한 명 정도가 이 체크해주고 이 일을 있어야 돼요. 예, 네. 일을 시켜주는 그게 매니저가. 제도적으로도 또 있거든요. 있고, 그걸 해야 되는. 어시스트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스타벅스에 취업했는데 커피는 못 만들고 쓰레기만 치우고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 스타벅스에서 근무하잖아. 약간 이런 거 좀 되게 좋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그런 거를 해주면 굉장히 땡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더 나아가야겠죠. 우리 사회가 네. 더 괜찮아지면 진짜 장애인 근로자가 커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 되면은 장애인들도 그 프로토스의 드라군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 줘야 드라군이라는 그 유닛이 있는데 알았더라고요. 그 드라군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질럿이라는 네. 싸우는 전사들이 있는데 걔네가 어디 다치잖아요. 상위 용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기계에 태워가지고 그 기계를 몰랐네. 그 네바에 잘린 게 기계예요. 근데 그 안에 타 있는 게 그 다친 질럿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인 거지. 몰랐네. 그런 거. 몰랐어요. 아니 전 이런 배경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재밌다. 읽었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전 그래서 네. 저는 사회적인 약자와 그런 소수자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커서 네. 오늘 연합 격차도 근데 지금 뭐 되게 중요한 지하철도 것처럼. 제대로 못 타고 다니는데 뭐. 네. 그거 우리 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그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또 이준석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발언 그 장애인을 장애인 이동권을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피셜하게 그런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좀 질 떨어져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걔는 자극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표나 자기네 그 내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는 한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형 너무 저급한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게 정도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약강인 사람들을 진짜 약간 혐오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강한 사람들한테 좀 더 약하고 약한 사람들 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지. 꼴배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떨어져 보이고. 그렇죠. 질 낮아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길 가던 시민이 그러면은 그래 뭐 저 사람도 뭐 삶이 힘든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100번 1000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 텐데 저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근데 그렇게 그게 얘기하는 거. 오피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완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역시 저는 경쟁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경쟁 사회는 그 쓸모없으면 다 도태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르면 도태되고 어디가 부족하면 도태되고 그런 사회면은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바로 도태를 시키겠죠.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회죠.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본주의의 잘못된 예를 보려면 한국을 보고 공산주의의 잘못된 예를 보려면 북한을 봐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붙어 있네. 네. 그래도 북한은 안 망했잖아.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공산주의 유지하고 있다고 체제를. 네.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였을까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박모찌님은 남녀 임금 격차의 해소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이 질문이 안 끝났군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대답을 좀 마저 하자면, 네, 제도적으로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반대가 뭘까요? 화문. 화문이요? 네. 문수 문화의 반대. 네. 그 네이처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에는 인간이 몰랐네. 노력해서 소 만들어내야 데스네. 되잖아요. 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하나가 이제 제도적인 압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인식이 올라가는 만큼. 네. 그래도 네, 우리 아멘. 기상청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인식들은 다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 교양과 문화는 갖추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겠죠. 아, 아닌 분들은 꺼지세요. 시즌 4 되면서 우리가 시즌이 점점 갈수록 네. 점점 청취자 수가 줄고 있어요. 오. 네, 저 청취 그 개꿀! 이 관리자 그 페이지에서 들을 보면 게 있는 사람만 들어라. 횟수가 나오는데 네. 점점 이 계단형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원래? 네. 그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람 대부분 청취자분들은 그런 사연이나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게스트다. 그러니까 시즌 1이 조회수 제일 높죠. 시즌 2. 시즌 2. 네. 왜요? 그때는 맨날 게스트가 매주마다 있었어? 게스트 네, 오고 새로운 사람들 매번 해서 청년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오. 그 사람 뭐 직업이든 삶이든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땐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청취율과 비례해서 댓글도 점점 줄고 있어서 나중에는 연말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합시다.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우리 한번 공개 방송이 그 했잖아요. 독자 모임, 구독자 모임. 구독자 모임 했었죠. 그때 두 분 오셨나? 재밌어. 아니 원래 두 분인가 더 오시기로 했었는데 근데 뭐 사정이 사정에서 못 생기셔가지고 오시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뭐 꿋꿋하게 갑니다. 네. 누군가 한 명의 청취자라도 있으면 저희는 계속 갑니다. 그냥 뭐 한 명의 청취자 없어도 저희끼리 들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저도 뭐 두 분의 의견이랑 동감하고 뭐 자유로운 출산 기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자유로운 출산 및 육아 휴가 사용, 유연한 근무 시간, 뭐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등 이런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노력을 해야죠. 뭐 위에 계신 분들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입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송치미를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연속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연속으로 좀 힘든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될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이 담겨있는 이 에피소드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YGQ채님이 이런 걸 또 가져와 주셔가지고 덕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두 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또 좀 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그 하품이 나 오늘? 남녀 임금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뇌 에너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청취율이 떨어지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만 재밌어?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도 말할 수 있지. 댓글로 담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깊게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피로해합니다. 예. 남는 시간에 그냥 뭐 쇼츠라든지 그런 하하호호 머가리 비우고 웃을 수 있는 웃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추구하려고 하지 사실 머리 아파요. 왜냐면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가 지금. 논 외입니다. 예. 예. 저희 마치 경마장 왔는데 소다이구지 끌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지만 뭐 지금 시대에 그런 숏폼이나 뭐 이런 릴스 같은 게 익숙해진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기상청 같은 방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 지난주에 결방한다고 하니까 눈물 표시 막 보내시는 구독자분도 계시고 한 명 있었잖아요. 한 명. 네, 그분도 계시고 대단해. 예, 다들 슬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역시 깨어 있으셔. 예. 어쨌든 그래도 그 조회수가 뭐 떨어졌다 손 치지만 뭐
몇백 명은 들으시니까 뭐 그렇긴 구독을 하죠. 네네. 하든 안 하시든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뭐 저희가 영향력이 조그맣긴 하지만 화두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든 말든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자.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대본 쓰면서 솔직히 저도 이게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한번 다시금 깊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은 계기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